풋볼 보헤미안입니다. 다가오는 9월부터 열리게 될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한국 축구는 A매치에서 단 한 번도 맞붙어보지 않은 팀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9월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정된 최종 예선 B그룹 첫 경기의 상대 팔레스타인입니다. 객관적 전력상 한국이 크게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경기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승패 여부보다도 이 팀의 한국 원정 자체에 더 관심이 갑니다. 중동 정세와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팀이 현재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취인 나라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축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곳에서 스포츠는 사치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빈곤, 갈등, 강제 이주라는 비극들이 결합되어 축구가 점점 덜 중요해지다 보니 축구는 의미 없는 여가 활동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생존의 문제는 축구보다도 훨씬 더 절박한 법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축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스포츠는 정말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니까요. 팔레스타인이 필리핀을 꺾고 2006 AFC 챌린지컵에서 우승했을 때 가자 지구에서는 불꽃놀이가 터지고 거리에서 축하 파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안으로 몰려들어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지켜봤죠. 이런 걸 보면 축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축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중요한 탈출구를 제공하며 팀의 성공은 다른 것에서는 찾기 힘든 기쁨을 주고 그들이 매일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대표팀이 국가 독립을 위한 오랜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팔레스타인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동했던 나딘 바르구티는 당시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축구팀 덕분에 팔레스타인을 알게 됩니다. 축구는 우리가 인간임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축구 국가대표팀은 전 세계에 팔레스타인의 집단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공식 홈구장으로 지정된 서안지구 파이살 알후세이니 경기장은 2000년에 발생한 제2차 인티파다 당시 이스라엘군의 탱크가 주둔했던 땅 위에 지어졌습니다. 피파도 자금을 지원하며 팔레스타인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장은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에게 진정한 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껏 이곳에서 치러진 팔레스타인의 공식적인 A매치 남녀를 통틀어 손에 꼽을 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6월 팔레스타인의 2006 피파 독일 월드컵 아시아 예선 우즈베키스탄 원정 경기가 그랬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만을 8대0으로 격파하고 이라크와 1대1로 비기며 상승세를 타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이스라엘 정부가 선수단의 출국을 막았습니다. 결국 팔레스타인은 해외에서 뛰는 2군급 선수들로 팀을 급조해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0대3으로 패배했죠. 이후 리턴 매치에서도 우즈베키스탄에 지며 결국 예선 탈락했습니다. 사실 이런 출국 거부 사태는 팔레스타인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2006년에도 출국이 거부되면서 싱가포르 원정 경기를 취소해야 했고 2008 AFC 챌린지컵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평가전조차 치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수단만 막은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축구협회 국제부 담당 직원의 입출국을 제한했으며 반대로 피파나 AFC의 기술 강사들이 팔레스타인에 오는 것도 종종 막았습니다. 구실은 팔레스타인 과격단체의 테러 위험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팔레스타인은 국제대회에 나설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첫 메이저 대회 본선이었던 2015 AFC 호주 아시안컵 당시에는 출국 비행기 안에서 이스라엘 정부 요원이 갑작스레 들이닥칠까봐 벌벌 떨었다는 얘기도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팔레스타인은 당시 피파 회장인 제프 블래터에게 중재를 요청하며 축구와 정치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브릴 라주브 팔레스타인 축구협회 회장은 지난 2015년 피파 총회 당시 단상에 올라 이스라엘 축구협회 회장을 불러내고 레드카드를 꺼내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총회에서 이스라엘 제명을 안건으로 올렸죠. 그러나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했습니다. 블래터 회장이 이스라엘 축구협회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팔레스타인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죽거나 구속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2004년 당시 미드필더였던 타리크 알쿠토는 이스라엘 방위군에 의해 사망했으며 아이만 알쿠르드, 와제 모스타의 샤디 스바케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3주간의 충돌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아에드 자코트 역시 2012년 자택에서 이스라엘군의 포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죠. 마흐무드 사르사크는 이슬람 지하드 운동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3년 동안 수감되었고 장기간의 단식 투쟁과 국제사회의 압력 덕에 겨우 석방되었습니다. 또한 지하드 알코드의 집이 파괴되었고 우마르 아부 루웨이스는 2012년에 테러리스트 집단 일원으로 지목되어 억류되었으며 사마 파레스 무하메드 마라바는 하마스의 운반책으로 고용되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팀 시설도 파괴되었는데 2006년 4월에 폭격을 당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경기장에는 거대한 분화구가 생기기도 했죠. 심지어 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외국인 지도자도 도망쳤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니 당연한 반응이죠. 팔레스타인 선수단과 협회를 향한 이스라엘의 방해와 탄압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지브릴 라주브 팔레스타인 축구협회 회장이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구금되고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AFC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축구협회 회장을 구금하고 여권을 빼앗은 것을 강력 규탄한다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주브 회장은 팔레스타인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인 이번 한국 원정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군의 삼엄한 감시를 받는 걸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은 아시아 축구에서 가장 큰 대회인 이번 아시안컵에서 처음으로 연주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듣고 목이 메었다. 우리는 호주에 오는 것마저 힘들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승리다. 전 세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알렸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호주 아시안컵 본선 때 팔레스타인 골문을 책임졌던 람지 살레의 말입니다.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월드컵 예선전을 준비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경기마저 마음껏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팀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경기 승패를 떠나 경기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성공이자 성취라고 앞서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적 관점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스포츠에서만큼은 경계가 없었으면 합니다. 9월에 서울을 방문할 팔레스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